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한 사람의 가치,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에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늦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마는 아주 깊은 진실 하나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라는 존재는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당신의 심장, 당신의 생각, 당신의 영혼,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그 정교한 조합은 결코 다시 복제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잃었을 때 당신의 존재, 당신의 충심, 당신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렸을 때 그들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건네주던 유일한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상실이 영원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하려 애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품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온갖 다른 것들에 정신을 팔며 스스로를 애워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 잊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불편한 진실이 그들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존재했던 그들의 삶의 한 챕터, 당신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 시절, 당신이 그들의 결점과 허물을 보고도 여전히 아껴주었던 그 페이지는 다시는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방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희귀한 종류의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헤아려 주던 사람, 그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로부터 당신이 걸어 나올 때 당신은 그저 그 사람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으로 인해 존재했던 그 사람의 일부 또한 함께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유독 다르게 웃던 그들의 미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깊게 터져나오던 웃음소리, 당신 곁에서 유독 안전함을 느끼던 그 감정들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을 흉내내보려 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저물어버린 노을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 때 당신은 그들 스스로도 갈망하는지 몰랐던 방식으로 온전한 자신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 속에 어떤 빛을, 어떤 질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미처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그들을 굳건히 지탱해주던 고요한 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부재는 존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노래가 멈춘 뒤에 정적을 무시할 수 없듯이 식탁의 빈자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들 곁에 있는 동안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저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아껴주고, 지지해주고, 솔직하고, 충실하게 곁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지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속적인 사랑이 아닌 편의를 위한 사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쉬울 때만 나타났다가 어려워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무겁게 짓누를 때에도 곁에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할 때조차도 마음을 썼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도 다시는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수준의 인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았던 척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라는 가면입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스스로 파괴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후회 속에 머무느니 차라리 부정 속에 사는 것을 택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스며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늦은 밤, 그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누군가를 볼 때면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한때 함께 서 있던 장소를 다시 찾거나 익숙한 노래를 듣거나 익숙한 향기를 맡을 때 예고 없이 그들을 덮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졌을 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멀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평범한 쇠붙이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순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떠났으니, 당신의 빛을 거두어 갔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어스름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영혼, 인내심 있는 마음, 충실한 정신이 세상에 끝없이 널려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두 번째 기회로 가득 차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 당신의 그 특유의 에너지, 인내심과 불꽃, 친절함과 강인함이 정확히 배합된 사람에 관한 한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오직 그 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공허한 깨달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 짐을 짊어지는 동안 당신은 이 진실을 짊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주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 그들의 실패가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로 정의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영혼들은 너무나 희귀해서 실시간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오직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이해됩니다. 그러니 감히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의 가치를 간과하기로 결정한 이들에게 그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들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당신의 유령을 영원히 안고 살아가리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맺게 될 모든 새로운 관계를 당신과의 관계에 비추어 측정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당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진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또 다른 당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 챕터로 들어가는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그 문을 쾅 닫을 필요도, 의기양양해할 필요도, 심지어 뒤돌아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당신이 언제나 희귀한 존재였다는 빛 속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희귀함은 당신이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제가 당신을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가볍게 던지는 그런 피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문자 그대로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우주는 결코 당신의 마음과 생각, 경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방식의 그 정확한 조합을 다시는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 당신과 정확히 똑같은 내면의 구조, 강인함과 부드러움의 정교한 조화, 베풀고 거두는 당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 당신을 잃었을 때 그들이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존재를 잃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미묘함을 과소평가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큰 행동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세상을 빚어내는 아주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방식들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지나가며 말했다고 생각했던 세세한 것들을 기억해주는 방식. 그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그들의 필요를 예측하는 방식. 그들을 안심시킬 때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게 할 때 미묘하게 달라지는 당신의 말투. 이런 것들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직물에 짜여 있기 때문에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만나든 그 순간들을 재현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든 거기에는 항상 무언가 빠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조각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아마 당신은 그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나는 희귀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 뜨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이었을 뿐입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쓰고 다른 이들이 닿지 못하는 깊이로 경청하고 불편할 때조차도 기꺼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얻을 것이 있을 때만 줍니다. 당신은 점수를 매기지 않고 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투자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충성심과 관대함은 드문 것을 넘어 거의 멸종 위기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비극은 그것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아마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희귀한 보물들은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범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 써주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건부적인 관심은 진정한 관심과 같지 않습니다. 거래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지지는 진정한 지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한결같고 흔들림 없는 무언가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나중에 다시 주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평생 괴롭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하려 하겠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비교의 굴레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지만 당신의 깊이가 부족한 사람, 친절하지만 당신의 회복력이 부족한 사람, 흥미롭지만 당신의 안정감이 부족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빛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틈이 있고 빠진 조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지녔던 그 무형의 자질들 말입니다. 그것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을 잃은 자의 저주입니다. 남은 인생을 유령을 쫓으며 보내게 되는 것. 당신은 이 진실이 오만함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흠없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흠을 포함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비할 데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삶에 존재하는 당신만의 방식은
재구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조차도 그 나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논쟁하던 방식, 그들에게 도전하던 방식, 당신이 경계를 긋던 방식, 그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형성하는 역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방정식에서 당신을 빼면 그 역학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은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 없이도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하는 것과 번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가져다 주었던 정서적 자양분, 안정감, 그 독특한 종류의 영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들은 언제나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최고의 버전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 때 존재했다는 것을, 그것이 그들이 조용히 짊어지고 가야 할 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을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부추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실제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아 헤매다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잃었을 때 그것은 그들의 삶에 생긴 일시적인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균열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있던 빈자리를 새로운 누군가로 채우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 착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이해심, 당신의 인내심, 안전함과 동시에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던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 그것은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든 결코 복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상실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맴돕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소음과 사람들, 일, 무엇이든 현실을 외면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정신을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붕대에 불과하며 결국 떨어져 나가 그 아래의 상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당신이 남긴 공허함의 영속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덧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갈 흉터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매일 크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조용하고 예기치 않게 작고 날카로운 순간들로 찾아올 것입니다. 농담을 듣고 본능적으로 당신과 나누고 싶어 하다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주던 유일한 사람이 더는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그 날카로운 통증을 느낄 것입니다. 이 영속성은 복수나 그들의 고통을 바라는 마음과는 무관합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관계의 현실일 뿐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삶에 들어오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특정한 유대를 형성합니다. 일단 그것이 깨지면 다른 유대를 찾는다 해도 결코 그 유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 새긴 모양은 언제나 당신의 모양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실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후회는 즉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떠나는 순간 벼락처럼 덮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후회는 느리고
서서히 스며들며 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나 당신 없이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소나기를 더욱 조여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더 나아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은 진실주의의 방패를 쳐서 현실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일시적이며 인간의 마음은 소음이 잦아들고 삶이 고요해지면 환상을 해체하는 법입니다. 후회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온갖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당신이 준 것이 그렇게 희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납니다. 당신처럼 경청해주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의심 없이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후회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부재와 함께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순간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이 더 공허하게 느껴지고 다른 곳에서 찾는 위안이 그리 깊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형성하는 관계들이 당신과 가졌던 것에 비해 일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느낄 때마다, 그 공허함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당신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기준점이자 비교 대상이 됩니다. 후회는 그들이 잃은 것이 단지 당신의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깊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 때의 자기 자신 버전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더 나은 면을 이끌어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들을 더 인내심 있고 더 안정적이며 더 희망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없이 그들은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그 성장을 잃어버리는 자신을 봅니다. 그때 다른 방식으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상실을 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될 수 있었던 사람의 상실을 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후회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애쓸지도 모릅니다. 자존심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인정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행동하고 행복한 척하고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시물을 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가면일 뿐입니다. 후회는 존재하기 위해 공개적인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적인 순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켜야 할 연기가 없을 때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회하는 동안 당신에게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지 못할 부분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들 없이 삶을 구축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더 강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모습 말입니다. 후회는 그들을 과거에 묶어두지만 당신은 미래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보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무게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충분함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진실은 후회는 스승이지만 잔인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말을 다시 쓰게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깨진 것을 치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무엇을 잃었는지, 왜 잃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상기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남은 인생 동안 조용히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또 다른 당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떠날 때 이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남은 삶 내내 파문을 일으킬 상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요한 순간 그들의 마음이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그 어떤 대면보다도 더 강하게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놓아버렸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 결코 그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떠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가치를 만들지 않았으며 그들의 부재가 그것을 파괴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오고 가든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진정성 안에서 굳건히 남아있다는 사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